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3일 날 찾아뵙는 위대한 지적질 서호석입니다. 바깥에는 오늘 저녁에 비가 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이 13일이잖아요. 금요일입니다. 13일에 금요일 밤. 여러분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원래 굉장히 무서운 날이거든요. 13일에 금요일 밤이. 네, 우리 영화에서도 그런 거 많이 보셨잖아요. 그죠? 문득 그게 생각이 났습니다. 비가 오고 13일 밤에 금요일. 네. 이거 징조가 심상치 않은 그런 날입니다. 그냥 우스갯소리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는 목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아서 여러분들 찾아뵐 수가 없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있어서 많이 좀 피곤하고 힘들었었나 봅니다. 그러는 사이에 또 오늘 엄청난 일들이 보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결론은 뭐냐면 옛날에 문재인 대통령 때 얘기했었죠. 문재인 대통령 때 이것들이 얘기했었잖아요. 이게 나라냐고. 그걸 우리가 다시 돌려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나라냐고. 지금 무슨 핑계는 대고 있어요. 인수위가 없었네. 무슨 이렇게 저렇게 핑계는 대고 있습니다만 그건 그야말로 핑계입니다. 이미 자기가 대통령이 될 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미리 벌써 다 짜놓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전부터. 인수위가 없어서 검증을 못했다 어쨌다, 이건 개뿔 뜯어먹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말을 믿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떠들고 있는 그 자체가 더 화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는 말을 우리가 믿고 그랬어? 우리가 이렇게 할 거라고 이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그런 식으로 떠들었다는 게 참 무시당한 것 같아서 엄청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영원히 국민들을 개돼지로 보는 겁니다, 진짜. 그렇지 않고서야 이런 변명을 할 수가 있습니까? 방송에 나오는 민주당 패널 흉악한 것들도 특히 여자들 있잖아요. 여자들 박씨하고 이렇게 몇 명 있어요. 되지도 않는 얘기 떠들 때마다 진짜 텔레비를 부셔버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막 욕을 해주고 싶고, 물론 텔레비를 보면서 엄청나게 욕을 합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이재명 정부의 사람들은 이재명 정부의 사람들이라 그러기도 사실 좀 그렇죠. 이 민주당이 이 뻔뻔한 것들은 얼마나 뻔뻔한지 여러분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조국은 대법원에서 실형을 받고 깜빵을 살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피해자인 척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국, 그러니까 못된 것만 배워서 그런지 시즌2가 이제 이번에 새로 생겼습니다. 그죠? 김민석 얘기를 오늘 해야 되는데요. 김민석이 그동안 이 논란도 엄청 많았던 인물입니다. 과거에 불법 정치자금 받아가지고 거기에 무슨 벌금인가 냈는데 그것도 아직 내지도 않고 있다고 우리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었잖아요. 7억 2천만 원. 그리고 돈 빌려 쓰고 안 갚고. 그러니까 돈 빌렸다는 게 아니죠. 이거는 그냥 받은 겁니다. 그냥 슈킹 친 거예요. 그냥. 그리고 나서 말하기 제일 좋은 거 있지 않습니까? 빌린 돈입니다. 근데 빌린 돈을 빌려준 사람도 받을 생각도 안 하고 빌려간 사람도 갚을 생각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 민주당이 이런 게 자기네 이제 미덕인 줄 알고 있어요. 이런 뻔뻔함이 자기네가 갖춰야 될 미덕인 줄 알고 있는 겁니다. 이런 파렴치한 자들이 지금 이전 정부에 있어서 뭐 정무수석인가 뭐 했었고 지금 국무총리를 하겠다고 국민들 앞에 지금 얼굴을 내밀고 있는 겁니다. 차라리 잘 됐어요. 이거 국무총리 시켜가지고 이런 거 드러나게 한 게 차라리 잘 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전에 우리가 몰랐던 일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언론들이 진짜 살아있어야 되는 겁니다. 언론들이 살아있어서 이런 거 파헤쳐야 되는 겁니다. 조국은 우리가 진짜 이름만 들어도 막 피가 거꾸로 솟고 국민들 속에서는 분노가 끌어오르는 그런 이름입니다. 그런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 하는 얘기 있잖아요. 아, 나는 억울해. 억울하기는 이 자식아. 조국의 자녀들은 내가 지금 양식이 있는 사람이라 내가 애들한테까지는 욕을 못하고 조국의 자녀들은 가짜 스펙으로 대학에 갔고 또 들어가려고 했고 또 그런 허위 서류를 직접 꾸며서 가족이 전부 참여해서 직접 만들어서 조작해서 대학에 갔습니다. 그거 다 언론들이 밝혀내서 언론들이 먼저 시작해서 문제가 되니까 검찰에서 수사를 했고 그래서 대법원에서 판결까지 받아가지고 이 뻔뻔한 사람은 감옥에 지금 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런 상태가 됐기 때문에 조국은 끝났습니다. 이제 조국의 인생은 끝난 거야. 아직도 지금 근데 사람들이 그 조국 하고 있는데 뭐 사면을 해야 된다 무슨 이런 개 같은 얘기를 떠들고 있는데 우리 국민들이 이런 거 진짜 가만 놔두면 안 됩니다. 이 조국 같은 이런 인간은 진짜 우리 사회에서 매장을 시켜버려야 되는 겁니다. 다시는 이 사회에 얼굴 쳐들고 못 나오게 우리 국민들이 이거 심판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거 뭐 감옥 갔다가 살고 나왔다고 이 죄가 그냥 다 네 죄 사했노라 이러면 안 돼요. 그런데 이 한마디로 조국은 아버지가 직접 자식 입시에 개입한 공범이고 그게 조국입니다. 아직도 근데 SNS에서 자기가 뭐 피해자인 척, 자기는 무슨 정의로운 척, 언론 탓하고 있고 뭐 검찰 탓하고 있고 법원 탓은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법원에서 결정 내린 거 아닙니까? 죄가 있다고. 죄송합니다. 제가 목 상태가 안 좋아서. 국민들을 바보로 알고 있는 거죠. 조국은. 그리고 또 이 입시와 관련된 것도 관련된 거지만 얼마나 그 진짜 무슨 흑수저 들고 나와서 금수저 들고 나와서 사회가 부조리함네 어쩌네 이런 개 같은 소리를 떠들어댔습니까? 얼마나 위선자의 모습을 보였냐고요. 이 범죄도 범죄지만 얼마나 그 위선적인 행동을 했냐고요. 학생들 앞에다 놓고 강의했잖아요. 그런 걸로. 진짜 이 조국은 이 평생 국민들의 이 기억 속에서 지워지면 안 되는 인물입니다. 이 파렴치범이고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존재해서는 안 되는 그런 쓰레기 같은 인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거기까지 했으면은 그냥 이것들이 자각을 해야 될 텐데 조국한테 이 못된 것만 배워가지고 이 김민석이라고
얼마나 이 사회 부조리에 대해서 무슨 자기가 정의로운 것 마냥 떠들어댔습니까? 우리 한동훈 대표한테 그렇게 개쪽을 당해놓고도 한동훈 대표가 없는 얘기 했습니까? 그런데도 자기가 잘났다고 뭐 잘 알아봐야 된다고 이런 식으로 떠들다가 결국은 또 이렇게 파헤쳐지고 있잖아요. 총리가 되겠다고 합니다. 불법 정치자금 거래한 사람한테 4천만 원 빌려가지고 갚지도 않고 줄 생각도 않고 받을 생각도 하지 않고 이거 뻔한 거죠 이거. 이거 뭐 무슨 말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믿겠습니까? 아 그랬구나 그런 순수한 뜻이 있었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이게? 돈 빌렸대잖아요 그냥. 이 사람들이 가장 잘 써먹는 말이잖아요 그죠? 아 그 빌린 돈이에요. 갚을 겁니다. 뭐 죽어서 못 갚으면 어쩔 수 없고요. 갚을 겁니다. 자, 이게 나는 이 사람이 이게 변명하는 게 그냥 변명하는 게 아니라 기분이 나쁜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얼마나 우습게 보면 이렇게 변명을 하겠냐고요. 국민들을 얼마나 깔보고 국민들을 무시하고 이래 보면 이런 말을 하겠냐고요 지금. 그 말이 맞다고 옆에서 얘기하는 사람들도 똑같고요. 이 민주당 패널들. 거기다가 또 배운 게 있어가지고 아들 있잖아요 아들. 아니 재산이 2억밖에 없는 사람이 1년 학비가 1억인 대학을 보냅니까 여러분? 그게 우리가 지금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일입니까? 제가 볼 때는 재산이 2억밖에 없다는 거는 벌금 내기 싫으니까 2억밖에 없다는 거고 다 이렇게 어디다 꿍쳐놓고 할 짓 다 하고 다닌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아들 다닌 고등학교 1년 학비가 2천만 원이랍니다. 2천만 원. 내가 뭐 확인해 본 건 아니죠. 그냥 뭐 보도를 통해서 나온 거니까 그냥 그렇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고등학교 학비가 2천만 원. 아니 자기 재산의 10분의 1을 고등학교 1년 학비로 내면 그런 게 그 일반적입니까 여러분? 그리고 또 거기에 더 한술 더 떠서 2억밖에 없는 사람이 1년 학비가 1억인데를 학비만 1억인데를 학비 1억 내면은 생활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 데를 지금 보내가지고 근데 거기에 그 학교에 입학하게 된 것도 이상해요. 여러분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상하면 이상한 거예요. 이거 이상하다 그러면 그럼 이상한 거예요. 뭐 이것저것 말 갖다 붙여봐야 소용없는 얘기입니다. 지금 장난해? 이 말밖에 할 게 없는 겁니다 지금. 방송이니까 사람들이 그냥 뭐 나와서 점잖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우리를 무시하고 국민들을 무시하고 국민들을 우습게 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식으로 변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들이 고등학생 시절에 국회에서 세미나를 열고 김민석 의원이 그 아들이 발의한 거에다가 발의한 의원에 공동 발의 의원으로 거기다가 사인하고
뭐 그걸 또 어떻게 뭐 써먹었는지 안 써먹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뭐 괜히 했겠습니까? 그게 일반인들이 그게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일이냐고요. 김민석 아들이 아닌 다른 학생들이 그걸 상상이나 할 수 있고 실행할 수 있었겠냐고요. 이런 사람이 지금 무슨 뭐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떻게 이끌어가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아픔을 어떻게 이런 사람이 보듬어 주겠습니까? 자기 가족 챙기기에 바쁜 사람인데. 그러니까 국민들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생각은. 국민들은 그냥 자기네들이 다 알아서 살아야 되고, 나도 그냥 내 아들 그냥 내가 갖고 있는 지위를 이용해서 편하게 대물림 하겠다는 겁니다. 조국하고 똑같은 거예요. 참 둘이 많이 닮았어요. 그죠? 자식 문제는 모른다 그러잖아요. 그죠? 똑같습니다. 조국하고 김민석하고 똑같아요. 하는 말이. 자식 문제는 우리 아내가 알아서 했습니다. 자기가 다 알아서 해줘 놓고 문제되니까는 아내한테 덮어 씌우는 거죠. 우리 아내가 알아서 했습니다. 물론 뭐 아내들도 얘기했겠죠. 당신 그냥 내가 다 했다 그래. 그냥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 뭐 뻔한 거 아닙니까? 돈 문제는 빌렸다 그러고 기억이 안 난다 그러고. 여러분, 솔직하게 우리가 돈 문제 기억 안 나는 경우 얼마나 있습니까? 다른 거는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돈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웬만한 사람들은 다 기억하고 있거든요. 내가 빌린 돈, 꿔준 돈, 받을 돈, 줄 돈 다 기억하고 있죠. 그게 웬만한 사람이, 그게 이 국민 대다수가 그렇습니다. 정신병자 아니고 바보 아닌 다음에, 기억상실증 환자 아닌 다음에야 그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정확하게 알고 있죠. 재벌 회장들도 알고 있어요. 돈 문제에 대해서는. 자기가 꾼 돈, 받을 돈, 줄 돈. 근데 자기는 기억이 안 난다고. 그러고 나서 그런 걸 또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똑같이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이건 음모입니다. 진짜 개 같은 소리예요. 개 같은 소리. 개풀 뜯어먹는 소리가 아니라 진짜 개 같은 소리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거를 검사가 조사하고 기소하고 재판장에 가잖아요. 그러면은 똑같은 얘기 하잖아요. 이 정치 보복. 어쩜 그렇게 닮아도 그렇게 똑같이 닮았는지. 그러니까 이 김민석은 조국을 보고 머리를 살짝 쓴 거예요, 이게. 이게 크게 드러내놓고 위조하면 이게 범법행위니까 위조는 안 하고 이런 식으로 싹 돌려가게 한 거예요, 지금 이렇게 돌려서. 근데 그냥 일반 사람이 이렇게 하면은 뭐 그냥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죠? 근데 이런 사람들은 지금 뭡니까? 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해보겠다고,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가보겠다고 했던 사람들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이라도 정치에서 손 떼버리고 그냥 자연인으로 돌아가 버리면 관심도 없습니다, 우리. 이렇게 살든가 말든가. 얘네들이 말하는 거는 똑같아요. 나는 억울하다. 여러분, 우리나라 전국 교도소에 있는 재소자들한테 다 물어보세요, 한번. 뭐 100%다 그렇진 않겠지만 나는 억울합니다. 당장 조국 보세요. 조국. 이 파렴치범이 대법원 판결 받고도 억울하다 그러잖아요, 지금. 김민석은 총리 지명되고 총리를 할 사람이 나는 억울하다.
이건 시극입니다. 시극. 원래 이 사람들이 전매 특허지만 내로남불이 이게 진짜 진짜 뻔뻔한 거거든요. 우리가 그냥 말로 하니까 내로남불이지. 내가 하면은 순수한 사랑이고 로맨스고 네가 하면은 다 불륜이라는 거잖아요. 말을 그렇게 붙였을 뿐이지 진짜 이게 진짜 뻔뻔한 얘기거든요. 이런 게 물려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검찰을 없애겠다니 무슨 공정한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겠다니 이런 먹히지도 않는 그런 말들을 떠들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혹해서 넘어가는 사람들은 더 이상한 사람들이고 그동안 우리가 경험 안 해봤습니까? 조국 아들은 허위 스펙, 김민석 아들은 아빠 찬스. 그러니까 이게 거기에 있으면서 잘 사는 사람들은 계속 잘 사는 거고요. 이런 아빠 못난 사람들은 계속 그냥 특별한 경우 진짜 제외하고는 다 이 하류 인생을 사는 겁니다. 국민들한테는 공정을 외치고 자기 자식한테는 온갖 혜택 줄 거 자기 능력 밖의 일까지도 다 혜택 주고 또 들통나면은 또 면죄부 주고 그런 위선의 정치를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생각해보면 이거 진짜 잘못됐고 진짜 화나는 일 아닙니까? 지금 우리 국민들은 더 이상 쏘고면 안 됩니다. 이 조국의 이 위선적인 파렴치한 행동, 김민석의 이런 뻔뻔한 파렴치 다 이거 국민들이 꿰뚫고 알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재명이 대통령에 당선이 됐다고 해서 이재명 민주당이 다 이겼다고 생각하면 절대 오산입니다. 이런 사람이 총리로 됐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그리고 정권은 절대 영원할 수가 없어요. 이런 거 우리가 기억해서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겁니다. 점잖게 책임을 묻는 거고 사회적으로 이 대한민국에 살지 못하게 만들어버려야 됩니다. 불법 정치 자금의 아빠 찬스, 또 입시 비리에 관련돼서 서류 조작하고 그러고 나서 반성 하나도 없고 우리는 이런 정치인들 절대 용서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시대가 끝났듯이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윤 어게인 외치고 별바동 쳐봐야 끝났습니다. 이제 윤 어게인 외치는 사람들 정신 좀 제발 차리세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조국도 끝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김민석의 시대가 다시 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 단단히 봐야 되는 겁니다. 이거 조국 시즌2입니다. 이런 위선의 악순환, 이거 그냥 그냥 이거 놔둬서는 안 되는 겁니다. 국민이 나서야 되는 거예요. 국민이 나서서 계속 얘기하고 비판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 정의로워질 수가 없어요. 사회가. 그렇게 해도 정의로워지지가 않는데 가만히 있으면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당연한 일 했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아무 죄도 없고 아무 꺼리낌도 없이 그냥 똑같이 생활할 겁니다. 이런 파렴치범은 결코 리더십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뻔뻔함이 진짜 이 국무총리로서의 자격이 절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국민들이 바보가 아니죠. 우리가 바보가 아니라는 걸 증명해야 되는 게 뭐냐면 계속 비판하고 얘기를 해야 돼. 지적을 해야 돼요. 말 안 하고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런데 더 한심한 거는 국민의힘이죠. 국민의힘. 지금 이런 상황들이 뻔히 지금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데도 이 당권 싸움에 정신 못 차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뻔뻔한 조국 김민석이 날뛰고 있는 이 판국에 국민의힘은 아직도 이 스스로의 내분에 휩싸여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누가 권력을 잡을까? 누가 지방선거 공천을 할까? 지들끼리 싸우고 그냥 난리가 난 겁니다. 여러분들 지지율 보셨죠? 최악의 지지율입니다. 오늘 김재섭 의원이 나와서 얘기했잖아요. 자산이 남은 게 아무것도 없다고. 자산이 아니라 부채만 남은 거죠. 빨리 이 윤심이라는 이 사람들을 쳐내지 않으면 계속 허덕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나라가 무너지고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민주주의가 비틀거리다가 기력을 잃게 되고 이런 그 김민석 같은 거짓과 위선이 청문회장을 뻔뻔하게 왔다 갔다 해도 국민의힘은 아무 힘을 못 씁니다. 그냥 자리 싸움하고 계파 싸움하고 공천권 나눠먹고 자기 자리 지키기에만 그냥 혈안이 돼 있는 겁니다. 이러다가는 진짜 다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서 우리가 지금 이 거리로 나서야 될 때예요, 사실은. 이거 지금 그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 거리로 나서야 되는 거예요. 지금 국민들 독려해서. 여러분들 그때 윤석열 대통령 계엄했을 때 보셨죠?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잖아요. 광화문에 모이고 여의도에 모이고 막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죠? 나라를 뒤엎을 듯이. 그런데 이번 일은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가만히 침묵하고 있는 겁니까? 근데 이걸 왜 못하냐? 국민의힘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나서야 될 사람들이 제대로 지금 나서질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그냥 실실 웃고 있고, 김민석이 국무총리가 돼서 국정을 이제 주무르고, 그리고 나서 조국 혁신당에서는 조국을 다시 사면해야 된다고 슬쩍 얘기하고 있고, 이런 상황을 보고도 그냥 뻔히 그냥 넋놓고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국민들은요, 어차피 이재명 대통령은 50%안 되는 대통령이에요. 50%안 되잖아요. 우리가 뻔히 봤잖아요. 그죠? 그럼 나머지 50%는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지금 싸울 준비가 돼 있는 거라고요. 들고 일어날 준비가 돼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뭐 국민의힘이 마음에 들어서가 아니라 이런 정의가 죽고 이 진리가 묻혀진다는 거에 대해서 일어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다고요. 국민들은. 이런 부조리한 거를 바로잡을 준비가 돼 있는 국민들을 가만히 놔두는 겁니다. 이거를 앞장서서 싸워야 될 야당이 싸워야 될 그 리더가 아무런 힘도 못 쓰고 있는 이 상황, 엉뚱한 데에 지금 정신 팔려서 하고 있는 이 상황이 너무 진짜 한심합니다. 지금 그래도 대한민국의 야당은 국민의 힘입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의석수가 많든 적든 상관이 없어요. 의석수가 적어도 그래도 107석입니다. 107석.
이 사람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들고 일어나잖아요. 이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당장 깨어나서 밖에서 이제 이 싸움이 시작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안에서는 이제 내분 끝내야 됩니다. 이제 이 파렴치한 조국, 김민석 같은 뿌리입니다. 그 뻔뻔함의 같은 뿌리들이 이렇게 활동하려고 할 때에 국민의힘은 정신 바짝 차려서 지금 이제 이 국민들의 힘을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은 나머지 50%의 국민들이 두 눈 시퍼렇게 뜨고 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그 국민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들도 깨어나게 됩니다. 말을 해줘야지 알 거 아닙니까? 진짜 보수가 지금 나서지 않으면 보수는 힘을 잃고 그냥 스스로 그냥 소멸될 겁니다. 소멸. 이런 위중한 때에 이 목소리를 낼 수 있게 진짜 이런 목소리를 계속해서 내고 계속해서 국민들한테 알릴 수 있게 여러분들께서 좀 도와주세요. 우리 위대한 지적지를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시고요. 댓글도 좀 많이 달아주시고 많이 힘을 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